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전에 오후 5시였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사저조 아크로비스타 복귀를 했습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격려를 했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고 했고,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이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참모들 모두 작별 인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20여 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인사도 했고, 임기를 끝내지 못해서 아쉽다, 모두 고생이 많았다, 많이 미안하고 그동안 감사했다, 울먹이지 말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욱 힘써달라라는 이야기도 했고, 지지층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끌어안기도 했고 젊은이들을 격려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탄핵 정국에서 가장 청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다행스럽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 가운데 오열하는 우는 사람들도 많았고, 윤 대통령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 도착을 했어도 많은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참,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또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현직일 때 제가 기자로서 만나보지 못했지만 퇴임한 이후에 여러 차례 만났던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후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 퇴임한 이후에 거의 대부분 대통령들을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모두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재인까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그 선거운동, 이재명을 제압할 때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0.73%. 도무지 정권 교체에 희망이 없던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의 이 시대 상황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처, 여러 번 위기가 왔습니다. 적어도 이재명과의 이 승부에서도 3번 정도 뒤집어지는 그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걸 돌파해내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정말 감동적인 그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밤늦게 송은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감격을 나누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참 많은 기대도 했고 참 많은 응원도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였습니다. 참 제대로 정권 교체를 해낸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좀 더 나아가서 30년, 40년의 소위 적폐, 부정부패 많은 윤석열 정부가 뿌리 뽑아 주기를, 끝장을 내주기를, 구체적으로 이재명, 문재인 처벌만은 확실하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다른 건 사실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차 송은재 TV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경제를, 복지를 이런 것까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기대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경험이 5년 정부가, 5년 단임 대통령이 복지나 경제나 획기적인 어떤 변화는 사실상 어렵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이 적폐를 끌어안고 5년 내에 윤석열 정부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부정부패만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재명에 대한 처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이 처벌에 나서고 있지만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또 비상계엄에 이어서 이제 탄핵 정국이었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놀랍도록 이제 보수우파, 이 자유우파가 결집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볼 때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젊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 화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인들도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이제 자기가 했던 청장년 시절에 자기가 했던 부분, 누구나 대통령이든 아니든 누구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신이 잘못한 것은 모두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쪽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잘했다, 자기를 변명하는 쪽으로, 자기를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은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꼭 저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을까?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저런 긍지 하나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 잘한 것만 있다, 이렇게 저런 긍지 하나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하면서 40여 년 동안 계속 생각해온 화두였습니다. 김형석 교수가 있습니다. 106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형석 교수가 쓴 글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수필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김형석 교수는 역시 뭐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철학가죠. 그래서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필집에 이런 이야기가 제일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65세부터 75세까지가 가장 원숙하면서도 가장 정신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 그래서 정말 이 나이 들었다라고 해서 편협되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거듭하면서 고치고, 그래서 65세, 75세가 가장 자기가 활발했다. 물론 이게 교수고 정신적인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게 참 감명이 깊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도 어쨌든 그 긴 시간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물론 뭐 제가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 앞에서 뭐 정말 성찰하는 정치인이 뭐 그렇게 흔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성찰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금의 뭐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뭐 YSDJ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제 기억에는 딱 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사실 인정한 겁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해에 와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연설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언행을 굉장히 많이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 저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역설적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성찰한 사람,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또는 대통령의 권력, 뭐 일반인이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뭐 잘한 것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자기 만족이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그게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게 뭐 건강을 지키는 길일 수도 있겠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뭐 성찰을 하면 김형석 교수야 뭐 철학자니까 이 성찰하고 교정하고 검증하는 이런 학문적 자세에 평생 이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뭐 나이 들어서 성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뭐 검찰의 수사,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길을 걷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책임져야 될 사법적 문제, 이걸 넘어서는 정치적 책임은 받지 않도록 모두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나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사그라들 것이다. 또 사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사그라들어야 국민의힘이 다시 탄생할 수 있고 이재명을 제압할 후보도 탄생시킬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뭐 정치인들 하나하나 정치인들의 영향력, 정치인들의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저렇게 지지율이 높았고 퇴임하는 순간까지 50%의 지지율,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누렸던 문재인 퇴임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에 의해서 지난 3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져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문재인은 사실은 뭐 지지율 면에서는 꿀릴 게 없었죠.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뭐래도, 제가 아마 뭐 10번 정도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정권 교체를 해낸 그 공적 하나만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절대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제가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했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검사 윤석열,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앞으로 깊은 애정을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전체를 놓고 반 이재명 이 대열 전체를 놓고 갈라치기, 분열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재명 못지않은 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이건 뭐 체제전쟁, 더 나아가서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나라가 망하느냐, 다시 나라가 지탱하느냐, 이런 전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모두가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정권 재창출에 나서야 한다. 지금 정치인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인은 도구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슨 뭐 50년, 100년 가는 것 아닙니다. 다 끝나고 다 지나갑니다. 정치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도구로 쓸 뿐입니다. 국민이 모두 어떤 정치인을 지지합니다. 열성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정치, 지지를 받는 그 정치인은 결국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바뀌게 됩니다. 계속 바뀌어 갈 것입니다. 계속 변화해 갈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적을 무찔러야 나라도 지키고 살 수 있습니다. 체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